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보다 3.5% 정도 낮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지금 해시레이트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항상 해시레이트가 회복을 하면 가격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요. 보시면은 요때 이후로 보시면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마켓 사이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사이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FOMC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늘상 주장하셨던 FOMC 이후에 하락이 온다든지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왔지만 이거는 시장에서 오히려 악재 해소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안도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제가 오늘 트위터에도 올려드렸었는데요. 뭐냐면 과연 이 인플레이션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왜냐면 이제 30년대 이후로 가장 낮은 통화 가치예요. 금리가 낮다는 건 통화 가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한다고 잡아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겪고 있는 세상이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5,000년 역사에서 진짜 역대급인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테이퍼링 하는 식으로의 사이클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도 좀 넌센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뭐 2015년에도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면서 뭐 이제 떨어졌다는 둥, 뭐 금리 인상이 되면서 떨어졌다는 둥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떨어지는 게 있지만 단기간에 떨어지는 게 그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코인의 진정한 어떤 버블의 끝은 그 사이클의 버블의 끝은 뭐냐면 코인이 우리가 지금은 나스닥과 함께 가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란하고 이란이 이제 미사일 쏠 때 미국이랑 막 쏘고 할 때 그때 쏠 때마다 가격이 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처음 출발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인 디플레이션 모델을 들고 와서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고 이걸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자산군에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 그런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게 다시금 인식이 될 때가 저는 굉장히 버블이 끼고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도 되겠죠. 현물 ETF. 그래서 이게 되면 막 한두 달 정도 랠리가 쭉 간 다음에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ETF 자체는 최대한 늦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FOMC를 한다,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떡락이 온다. 이거는 모두가 다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보니까 이런 의견이 너무 많길래 그래서 그냥 별일 없겠다 싶어서 그냥 잤어요. 그 텔레그램에다가 브리핑을 해놓고 잤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통화스와프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통화스와프를 불발이 됐는데 이달 말에 종료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또 뭘 했었냐면 터키에서 통화스와프를 8월 달에 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리라화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리라화 한번 보실게요. 자, 리라화 보시면 10년짜리 차트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최저점을 갱신했다 그러고 지금 거의 뭐 올타임 로우 수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수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터키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고 통화 스와프나 이런 거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터키의 금리를 보면 15%입니다. 15%.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뭐 1.5%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FOMC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대미문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기능에 대한 편승도 되면서 나스닥과 함께, 왜냐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4차 산업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금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능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재밌는 놈이고, 단기간에 뭐 하락이나 이런 게 있어도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거시경제 사이클로 봐서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좋은 시기에 태동을 하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아까 비트코인이 채굴이 지금 보시면 90% 정도의 채굴량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90%라고 그랬죠. 90%? 총 공급량이 90%라는 건 90%가 채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인데,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이전에는 반감기 사이클이다 뭐다 이렇게 했지만 잘 맞지 않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12월에 산타랠리를 해야 돼요. 원래 그 사이클이었으면 산타랠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처럼 우상향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뒷받침을 하는 게 이제 어제가 아니고 이제 10일이죠. 12월 10일. 그때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4에서 6%까지 기관이 투자 비율을 늘리면 그 자금이 모두 비트코인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5%라는 것이 많은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해칭 수단인 금, 뭐 원래 전통적인 수단인 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낮은 비중으로 코인을 산다면, 아마 비트코인을 산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온체인이 여러분들 요즘에 막 온체인 좋다 그러니까 뭐 그런 짤도 있더라고. 온체인이 좋습니다. 근데 왜 떨어지나요? 온체인은 좋습니다. 뭐 그 왜 떨어지나요? 이게 사이클이 되면서 온체인 추종자들을 놀리고 차트가 역시 만능이다 이런 것들은 항상 하락장에서 반복됐던 거예요. 항상 조정에서 반복된 거. 그러나 정말 진짜 하락장은 온체인에서 먼저 알려줘요. 안 좋다고. 물량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신호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 사이클이 진행되는 도중에서 그런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식의 온체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래는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점점 파월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점점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스테이블에 대한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뭐 SEC가 소송을 하고 뭐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준에서 점점 옹호적인 스탠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까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라 그러는데, 캐시우드랑 결은 다른 것 같지만 말은 다른 것 같지만 결은 비슷합니다. 왜?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으로 강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4에서 6% 정도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금은 지금 현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량한 대안이지만 비트코인은 뭐다? 금과 같다. 이게 헤지펀드 대부의 레이 달리오가 하는 말인데, 지금 레이 달리오가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2019년까지 정말 레이 달리오를 추정하고 올에더 그걸 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 2020년 들어오면서 레이 달리오도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이전의 사이클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도 지금 4년 주기 하던 그런 것들, 그리고 상승을 하려면 어떤 일정한 패턴을 만들던 것들을 지금 깨고 새롭게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이지만 굉장히 간단하지만 직설적으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과 같은 역할까지 비트코인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메타를 보면 여전히 웹3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A16G 제너럴 파트너가 퇴사를 하고 웹3 스타트업 펀드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웹 3.0에 대한 것이 지금 이것도 있고 해시드도 있고요. 지금 그렇다면 다음 메타가 웹3, 메타버스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많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차트가 어제 겁을 좀 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했던 200일 선을 지켜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5일선에 대해서 안착을 하려는 모습이라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유지가 된다면 이 평이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그럼 하나하나씩 안착을 하는 와중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하기 전에 어떤 횡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건 이 환율이에요. 환율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까 리라와 폭락하는 거 보셨죠? 지금 미국도 전대미문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그리고 테이퍼링으로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예요. 지금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개발도상국, 신흥국 등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말을 하긴 좀 이르지만 제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환율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호화폐는 글로벌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달러와 혹은 외국에 대한 모든 글로벌한 상태로 자산과 수합이 일종의 가능한 용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플이 처음 나왔을 때 송금용으로 쓰이면서 우리가 환율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송금 수단으로도 쓴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자면 코인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환율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원달러 부분에 대해서 달러가 오르면 우리는 결국 달러와 패깅되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에서 똑같은 코인에 대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원화 가격은 달러는 그대로라도 원화 가격은 환율로 인해서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가지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하는 수단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보이는 대목이니까 뭐 잘 DIY 스스로 판단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참 아프네요. 네. 제가 이제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과 그리고 카페 그리고 트위터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